저는 이제 고등학교까지는 대구에서 살았었고요. 서울 올라와서 경희대학교 다녔었고, 약과학과라고 약학대학 안에 있는데 약 개발이나 제약회사 업무 이런 쪽으로 조금 더 배우는 과였어요. 거기 나와서 연구실 생활 같은 것도 조금 하고 대학원 가야지 생각을 하고 있다가 불만족스러운 부분도 있었고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시드니 쪽에 삼촌이 살고 계셔가지고 아는 사람도 있는데 한번 해보지? 그렇게 해서 16년에 대학교 졸업하고 17년에 건너가서 시험 치고 다행히도 바로 이제 붙어가지고 18년부터 시작했었고요. 20년, 21년을 군대를 갔다 왔었어요. 다시 와가지고 22년, 23년 하고 졸업해서 지금 레드랜드에서 인턴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 그때 겜셋 봤었었고요. 9월쯤부터 조금씩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에이서라고 이제 겜셋 주관하는 데서 파는 테스트 세트 문제 보고 아 이런 종류의 시험이겠구나. 파트가 3개란 말이에요. 파트 1은 전반적인 독해 실력, 우리로 치면 언어 영역, 문학 부분. 두 번째 부분이 글쓰기 부분에서 이제 주어진 과제에 대해서 2가지 태스크를 1시간 안에 해야 되는데, 세 번째가 일반적인 과학 상식이랑 유추해서 이제 문제 푸는 영역이었는데요. 첫 번째 거는 사실 방법이 따로 없기도 하고 그냥 진짜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두 번째 부분 글 쓰는 거는 사실 그때 IELTS 준비하면서나 이럴 때 아 요거 조금 연습을 해야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영어로 글을 쓰고 발표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경험 같은 게 별로 없다 보니까 그거 연습을 되게 많이 했었고, 파트 3는 그렇게 따로 연습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고등학교 수준에서 배우는 내용이면은 사실 거기 지문 안 읽어도 바로 답할 수 있는 것도 되게 많았었고, 관련 내용이 잘 모르더라도 필요한 정보가 다 지문 안에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읽을 수만 있으면은 사실 풀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파트 2 연습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결국 파트 1은 점수가 엄청 안 나오고 한 50몇 점 나왔을 거예요. 파트 2가 평균 점수 한 60, 70점 정도 나왔었고, 파트 3가 엄청 잘 나와가지고 평균 내보니까 70대 중반 나왔었는데 그게 그래도 들어갈 만한 점수는 되더라고요. There are essentially 8 broad topics that we cover in this course. Section 1, and there are a few keywords that we'd like to focus on. And so an example of an argument is presented here. The key point is that arguments have premises and a conclusion. Presentation is even less direct than an argument. Instead, it's simply a description of something. It paints a scene, it presents a character, place, or relationship, gives you a certain idea of that, forcing you to accept any particular conclusion about it. Here's an example of a presentation. It's much subtler than the argument that we were examining earlier. 이게 다들 물어보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엄청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사실 제가 이렇게 막 죽어라 공부 열심히 하는 스타일도 잘 아니기도 하고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전부터 영어 관련해서는 학교에서 배우는 거 말고도 좀 원어 텍스트 같은 걸 되게 많이 접하기도 했었고 애니메이션 같은 거를 되게 좋아를 했었어 가지고요. 보면서 되게 익숙해진 게 컸다고 생각을 해요. 영어가 그래도 좀 자신이 있었으니까 다른 게 조금 좀 잘 풀렸다는 느낌이 조금 들어요. 아마 지금 바뀌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이게 그 기본적인 틀은 비슷할 거예요. 1, 2학년이 페이즈 1, 3, 4학년이 페이즈 2. 페이즈 1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치면 예과라고 해야 될까요? 세인트 루시아에 있는 UQ 캠퍼스 중심으로 조금 더 이론적인 공부를 좀 많이 하는데, 그 다음에 3, 4학년이 본격적으로 병원 플레이스먼트인데, 아무래도 UQ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에 딸린 병원이 없잖아요. 골드코스트 이런 거 같이. 그래서 그레이터 브리스번 에리아라고 해서 브리스번하고 그 주변에 있는 공공병원들하고 사립병원들 합쳐가지고 다 자매결을 맺어가지고 학생들이 딱 뿌려요.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3, 4학년 대부분 다 프린세스 알렉산드라나 퀸 엘리자베트 2 주빌리 호스피털 아니면은 여기도 잠깐 있었었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배치가 돼가지고 3학년 때는 일반 내과, 일반 외과 묶어서 하나 끼고, 저는 GP 정신과하고 메디슨 인 소사이어티라고 해가지고 약간 일렉티브하게 제가 원하는 곳 갈 수 있는 그런 거였었는데, 일렉티브는 뭐냐면은 학교 커리큘럼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나는 좀 이거를 배우긴 했었는데 조금 더 배우고 싶어, 혹은 이건 배우고 싶었는데 난 경험 못 해봤어, 아니면은 뭐 다른 나라의 뭔가를 좀 보고 싶어. 그 학생이 알아서 어레인지 해가지고 학교에 승인받으면은 그거를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마지막 6주였는데 그거를 한국에서 했었거든요. 한국 이제 대구의 영남대학교 병원에서 실습을 했었고, 이제 한국을 좀 경험을 해봐야지 졸업하고 한국 들어갈까 아니면 여기 있을까 결정 내리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갔다 왔던 건데, 결국 갔다 와서 조금 배운 게 많았고 나중에 좀 결정 내리는 데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조금 다행이었던 게 약학이랑 관련된 데를 와서 어느 정도 약간 관련 공부를 하다 시작을 했었는데, 다른 친구들 보면은 막 아예 완전 상관없는 거 막 전자공학 하다 왔다는 친구도 있고 뭐 영화 찍다가 왔다는 친구들인데, 그런 친구들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기본 베이스부터 새로 쌓아 나가야 되니까 따라가기가 조금 힘들어 했던 거를 봤던 기억이 나요. 실제로 공부하는 내용에 비해서 평가하는 기준 같은 게 그렇게 엄청 빡세진 않아요. 학생들이 이 모든 걸 다 기억할 수는 없다는 걸 알고, 점수 같은 것도 이제 1부터 7까지 매기면은 사실 패스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너무 자기한테 혹독하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힘들진 않거든요. 서로 하는 얘기도 막 Force Open Doors 해가지고 막 다음 봐도 뭐 그렇게 노력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오히려 저는 그 부분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특히 3, 4학년 때 더 심했는데, 현장에서 나한테 요구되는 것들과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좀 괴리가 상당히 있구나 싶은 거예요. 시스템 나갔을 때 훨씬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게, 아 이게 지금 실전에서 인턴들이 하고 있고 레지던트들이 하는 거 보면은 내가 배우는 거랑 진짜 관계가 없는데, 이 사람들 내가 배우고 있는 거 전혀 모르는 것 같은데, 오히려 진짜 중요한 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그 회의감이 드니까 그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좀 공부를 하려고 해도 뭐 열의가 안 나고 내가 지금 쓸모 있는 걸 배운다는 느낌이 잘 안 드니까, 결과적으로 기본적으로 알고는 있어야 되는 것들이고, 나중에 이제 어떤 과를 갈지 모르니까, 지금은 뭐 어디 가고 싶다 생각할 수 있지만 나중에도 바뀔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필요한 거가 맞긴 한데, 솔직히 실제 직무 연결성이 굉장히 뛰어나냐 하면은 그건 좀 아닌 느낌이라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동기부여하는 게 힘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저는 소아과 근무를 하고 있고, 소아과에 지금 4명 친구들이 있어요. 학생 친구들이. 걔네들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너무 묶여있지 마라. 남아서 일하고 오래 남아있고 하는 건 돈 받고 있을 때 해도 돼. 너네 지금 학교 공부 패스하려면은 학교에서 공부 요구하는 게 있을 텐데, 그거는 여기서 배울 수 없을 때도 있어. 뭔가 걔 얻을 수 있으면 당연히 남아있는 게 좋은데 너무 막 오래 남아있지 마라 이런 얘기 맨날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느꼈었으니까. 사실 조금만 액티브하게 하고 요청을 많이 하면은 학교에서도 이게 어려운 걸 아니까 많이 이렇게 도와주려고 노력을 해요. 멘토 멘티 프로그램도 있고, 학생회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시험 전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리비전 같은 거 해주기도 하고 되게 도와준 게 많은데, 그런 거 잘 쓰는 게 제일 유명하고요. UQ에 약간 좀 특화된 얘기긴 한데, UQ에는 UQ 다니는 친구들도 있지만은 미국에서 왔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오시너 파운데이션이라고.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와서 1, 2학년 다니고 다시 미국 가가지고 실습을 하는 친구들인데, 호주 과정도 배우긴 하지만은 걔네 시험이 따로 있으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시너 재단 쪽에서도 조금 더 리소스 같은 걸 많이 퍼주는 편이고, 학교 쪽에서 좀 신경을 써줘요. 왜냐하면 사실 돈 엄청 내고 오는 친구들인데 약간 편의를 봐주는 느낌이 없잖아 있긴 하거든요. 걔네들한테 제공된 자료를 받아올 수 있으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데, 그러려면은 또 이제 친구 만들어야 되고 리소스 같은 게 되게 많은데 그걸 얼마나 잘 흡수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잘 이용할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